2025년 6월, 당신이 알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영적 리더들은 한국이 향후 몇 달 안에 전례 없는 영적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예언자 쿠샤이 쿠마르는 이미 이 변화가 지금 이 순간 시작되었음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흐름을 모른 채 평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 변화의 진입로에 들어섰습니다. 권위 있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25년 6월이 지나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엔 변화의 중심이 아닌 그 여파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정이 당신 가족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영적 방향을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중대한 변화, 그 시작점이 바로 다음 달 2025년 6월입니다. 쿠샤이 쿠마르가 수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온 시점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쿠마르는 지난해 1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영적 지도자 모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5년 6월, 한국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한쪽은 번영으로, 다른 쪽은 정체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쿠마르의 말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정권 교체나 경제 정책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영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변화는 항상 내면에서 시작되지 않았나요? 결혼 결정, 직업 선택, 자녀 양육 방식, 이 모든 것들은 크면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마르는 6월이 바로 우리 민족이 그런 깊은 내면의 선택을 하게 될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집단의식의 중요성입니다. 쿠마르에 따르면 이 선택은 한두 사람이 아닌 수백만 국민의 마음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가짜가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하나의 화음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개인의 의식 선택가 국가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큽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6월에 어떤 생각과 감정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번영이냐, 정체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영이란 단순히 경제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 성소, 사회적 조화, 창의적 발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포함한 총체적인 번영을 말합니다. 쿠마르의 예언에서 가장 심오한 부분은 과거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어왔습니다. 전쟁, 분단, 독재, 급격한 산업화의 혼란, 이런 기억들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6월은 이러한 과거의 기억들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 위해 한 번 더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억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분노로 반응한다면 과거의 패턴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와 화해의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느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한국 전쟁을 겪었고 평생 북한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꿈에서 북한의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자신처럼 전쟁의 희생자였습니다. 그 꿈 이후 그의 마음속 증오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증오는 두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파괴했지만 두 번째는 내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또 다른 상처로 덮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게 마주하고 치유할 것인가? 이것이 2025년 6월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쿠마르는 이것을 카르마의 해결점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민족에게는 해결해야 할 카르마가 있으며 한국의 카르마는 분단과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6월은 이 카르마적 순환을 끊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의 창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자문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집단 의식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불과 몇 주 후에 우리 앞에 놓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시기에 쿠마르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징조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한 명의 보통 사람이 놀라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 인물을 한국의 일루미네이트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쿠마르가 말한 이 인물, 한국의 일루미네이트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화려한 연설로 총줌을 사로잡는 정치인도,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도, 유명 연예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전달자는 항상 소박한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인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 매일 아침 같은 지하철을 타는 회사원일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평범함이 바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모두의 경험과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같은 지하철에 몸을 구겨넣고, 같은 물가 상승으로 한숨 짓고, 같은 사회적 갈등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더 깊이 와닿는 것입니다. 쿠마르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인물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군대를 지휘하지 않으며 종교적 교리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힘은 오직 한 가지 원천에서 나옵니다. 진실과 조화의 힘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누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데서 온다. 이 일루미네이트는 바로 그런 원칙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분노나 두려움, 분열이 아닌 이해와 연결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더구나 이 인물은 우리 사회의 골 깊은 갈등을 해소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진보와 보수, 젊은이와 노인, 부자와 가난한 자, 수도권과 지방, 보차의 분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일루미네이트는 이런 대립된 집단 사이에서 발휘 역할을 합니다. 그는 마치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 희귀한 촉매제와 같습니다. 그의 옆에 있으면 사람들은 평소에는 절대 대화하지 않을 상대와도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는 너 대 나의 사고방식을 우리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2, 3주일적 만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사를 살펴보면 진정한 사회적 변화는 항상 이런 발휘 역할을 하는 인물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넬슨 만델라, 이들은 모두 대립된 집단 사이에서 화합의 길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얼마 전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두 집단의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적대적이었고 서로를 향한 비난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양측에 대한 이해를 솔직하게 나눴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말이 끝날 무렵에는 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마르는 이 일루미네이트를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징후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6월 중에 열리는 예상치 못한 공개 행사에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행사는 작은 모임일 수도 있고 대규모 집회일 수도 있고 혹은 온라인 생중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상치 못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그의 마른 머리가 아닌 가슴에 닿을 것입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이건 정치적 연설이 아니야, 이건 진실이야 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 일루미네이트의 치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순간 그런 중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분열되어 왔고 서로를 적으로 여겨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누군가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쿠마르는 이 일루미네이트가 단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 명의 일루미네이트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루미네이트의 등장은
단순히 사회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쿠마르의 예언에서 더 놀라운 부분은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이 인물의 영향력이 경제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 그리고 한국과 세계가 함께 맞이할 새로운 경제 질서입니다. 쿠마르의 예언 중 가장 파격적인 부분을 공개합니다. 그는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순환이나 시장 변동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의 기본 구조가 변하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화폐 시스템입니다. 쿠마르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알던 국가별 화폐는 점차 그 중요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원화, 달러, 유로, 엔, 이런 전통적인 화폐들이 서서히 통합되어 하나의 글로벌 디지털 시스템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부상이 아닙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명확히 읽습니다. 이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가치의 교환 시스템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쿠마르는 이 시스템이 정부나 기업이 아닌 개인들 간의 신뢰 네트워크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느냐가 여러분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은행 계좌 잔고가 단순히 분의 액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기여한 선한 영향력, 여러분의 정직함과 신뢰성, 그리고 여러분의 창의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세상을요. 황당한 공상과학 소설 같은가요? 아닙니다. 쿠마르는 이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새로운 경제에서는 정보와 투명성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 자산, 부동산, 금, 석유,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데이터, 평판, 그리고 집단적 목적입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창출해야만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소규모 가구 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그는 자신의 모든 생산 과정, 원자재 소싱, 심지어 가격 측정 방식까지 모두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사들에게 모든 정보를 주는 자살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매출은 30% 급증했습니다. 고객들은 그의 투명성에 감동했고 신뢰를 바탕으로 더 비싼 가격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쿠마르가 말하는 새로운 경제의 작은 이시입니다. 이 글로벌 전환에서 한국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쿠마르는 이 변화를 선도할 나라들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을 최상위 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스마트폰 보급률, 디지털 리터러시를 보유하고 있자 이런 기술적 인프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의 이행에 필수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적응력입니다. 우리는 불과 한 세대 만에 농업 사회에서 첨단 산업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쿠마르는 이런 문화적 적응력이 앞으로의 전환기에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동양과 서양 사이에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쿠마르의 말입니다. 물질적 효율성과 영적 지혜를 모두 가진 나라이기에 앞으로의 경제에서 핵심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쿠마르의 예언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한국이 영적 스타트업의 화부가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앞으로 한국에서 기술과 영성, 비즈니스와 윤리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상태를 높이고 공동체를 강화하며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홍보 전략이 아닌 기업의 핵심 사업 모델 자체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런 변화의 씨앗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시작된 한 소셜 벤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노인 고독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은 블록체인을 이용해 기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고요. 부산의 한 회사는 명상과 디지털 디톡스를 결합한 기업 연속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람들의 의식 상태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쿠마르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가 부와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물질적 수요를 중심으로 부를 측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쿠마르는 이제 그 정의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라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부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쿠마르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경제 위기나 침체가 아니라 부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항상 부를 물질적인 것으로 정의해왔습니다. 고대에는 금과 보석이, 근대에는 토지와 건물이, 현대에는 주식과 디지털 자산이 부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쿠마르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부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부는 더 이상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옵니다. 쿠마르의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견해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런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 세대들이 고임금보다 의미 있는 일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쿠마르가 말한 가치의 체계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쿠마르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신뢰, 협력, 그리고 영적 지혜입니다. 신뢰는 새로운 화폐가 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에서 한 개인이나 기업이 일관되게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그것은 금보다 더욱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협력 능력도 핵심 자산이 됩니다. 복잡한 문제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양한 배경, 관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협력하게 하는 능력이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지혜입니다. 쿠마르는 이것을 내면의 명료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어떤 선택이 더 큰 선을 위한 것인지 직관적으로 아는 능력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사회적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화려한 슈퍼카를 운전하고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사람보다 바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람들을 연결하며 공동체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사람이 더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만난 한 여성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부유해 보이지 않았지만 방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 모두가 귀를 기울였고 그녀가 웃을 때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지역 영상 모임을 이끌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평화와 지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이것이 바로 쿠마르가 말하는 새로운 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이런 변화에 특별히 잘 준비되어 있다고 쿠마르는 말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문화와 사회의 독특한 특성에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가 극단적 개인주의로 기울어져 있는 반면 우리는 여전히 가족, 이웃,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이런 의식은 협력 기반의 새로운 경제에서 큰 강점이 됩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가진 나라입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우리 문화에는 배움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쿠마르가 주목한 또 다른 점은 한국인들의 잠재된 영성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물질주의와 경쟁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영적 갈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 요가, 전통 수행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삶에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합쳐져 한국은 새로운 가치의 체계로의 전환에 이상적인 포ям을 제공합니다. 쿠마르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이런 전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준비된 것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한국이 마음과 정신의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주로 지적 능력과 기술적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정지능, 윤리적 판단력, 직관, 창의성, 그리고 영적 지혜를 함양하는 교육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쿠마르는 2025년부터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와 학습 공간들에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교육기관들은 단순히 학생들의 기존 시스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세계의 건축가가 되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 도시 곳곳에서 마음챙김, 감정지능, 생태적 의식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직원들의 전인적 발전을 지원하는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의 이런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쿠마르는 앞으로 5년 안에 한국의 의식교육 모델이 전 세계로 수출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한류의 새로운 물결이 될 것입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뷰티에 이어 한국식 의식이 세계를 매도시킬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번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개인적 선택과 집단적 미래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쿠마르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의식의 변화가 우리 민족의 가장 깊은 삼투까지 치유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27년 한반도 전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2027년 쿠마르가 예견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예, 정치인들이 수십 년간 약속만 해왔던 그 일이 현실이 됩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일은 우리가 상상해온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화려한 정상회담도, 복잡한 조약도, 군사적 긴장도 없습니다. 대신 쿠마르는 이것을 감각적 접촉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이 처음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처럼 남과 북의 국민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서로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주요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압력이나 제재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소속감,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쿠마르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도 세계의 일부라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무장지대에서 시작됩니다. 70년 넘게 공포와 긴장의 상징이었던 이 지역이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동 프로젝트들로 시작합니다. 환경 보존, 문화 교류, 가족 상보, 그리고 점차 더욱 큰 협력으로 확장됩니다. 통합학교가 세워지고 공동 연구센터가 설립되며 심지어 비무장지대 한가운데 명상과 치유를 위한 영적 센터까지 들어섭니다. 통일은 종이에 서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감정이 먼저 하나가 될 때 시작됩니다. 음악이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남북한의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공연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양측 국민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감정적인 언어와 문화적 표현이 정치적 수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일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반수란 반도의 통일을 넘어섭니다. 쿠마르는 한국의 전 세계를 위한 새로운 의식의 등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도체, 스마트폰, 한류 문화를 수출해왔지만 앞으로는 의식과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세계에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동서양의 균형점으로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서구의 물질주의와 동양의 신비주의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중도의 길을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첨단 기술과 깊은 영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3일을 구현함으로써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그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건강관리의 명상과 호흡 기법이 통합되고 기업들은 이윤 추구와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며 학교에서는 지식과 함께 감성지능과 윤리적 사고를 가르칩니다. 심지어 외교 정책에서도 물질적 이익보다 인류 전체의 웰빔을 고려하는 접근법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다음 달 2025년 6월입니다. 쿠마르는 이 시기를 집단적 선택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이 두려움과 분열의 과거 패턴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의식과 통합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쿠마르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재앙에 관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에 관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닥칠 파멸에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쿠마르는 이 모든 것이 소수의 영웅이나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대신 수백만 시민들의 작은 선택대, 일상적인 행동대, 그리고 내면의 정열이 모여 집단적 운명을 창조해낼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민족의 미래를 공동 창조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현실을 결정할 것입니다. 쿠마르의 예언은 경고가 아닌 초대장입니다. 더 높은 의식으로, 더 큰 풍압으로, 더 깊은 지혜로 향하는 초대장입니다. 올해 6월, 전 세계를 뒤흔대 한 사람이 한국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존재는 이미 20년 전 네팔의 한 예언자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지금 당신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예언과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느낌처럼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깊은 내면에서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네팔의 히말라야 깊숙한 곳,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곳에서 21일간의 명상 수행을 마친 23세 젊은이가 갑자기 눈을 뜨고 한국어로 이름을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완벽한 억양으로 그 이름을 3번 반복했다고 전합니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변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네팔 시행자 라메시는 말합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평범한 상황이 아님을 직감했자 이 젊은 수행자는 영상 중 한 인물의 뚜렷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외모를 상세히 묘사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존재가 내뿜는 에너지였습니다. 그것은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평화와 명료함을 전달했습니다. 예언은 놀랍게도 세상의 종말이나 자연재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한 개인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한국에 나타날 한 사람에 관한 예언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정치 지도자나 유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고을이 될 것입니다. 젊은 예언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명령하지 않고 반영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강력한 지도자, 확신의 참 목소리,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래야. 네팔의 명상 공동체는 이 예언이 전해진 후 수일 동안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인들은 고대 경전을 다시 펼쳤고 이와 유사한 예언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고대 텍스트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네팔의 영적 지도자 람 바드르는 말합니다. 여러 전통에서 이 시기에 새로운 종류의 스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가르치지 않고 존재함으로써 가르칠 것이라고요. 젊은 예언자는 환상 속에서 이 인물이 서 있는 장소도 보았습니다. 그는 바다다 내려다 보이는 산 위, 소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동해안과 매우 흡사한 풍경이었자. 하지만 그는 단순히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풍경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예언이 알려지자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입소문을 타면서 특히 한국의 영적 커뮤니티에서 깊은 발약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직관 속에서 유사한 이미지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명상을 해왔지만 최근 몇 달간 제 명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울의 명상 지도자 김주원 씨는 말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팔의 예언에 대해 들었을 때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 예언의 핵심은 거울의 이미지입니다. 젊은 예언자는 왕자가 아닌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거울은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줍니다. 거울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반영합니다. 거울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각성이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환상을 벗고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는 것. 이 새로운 지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면의 진실에 일깨워 줄 것입니다. 젊은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이 거울 같은 존재는 우리에게 권위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명령하지 않고 반영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지도력의 형태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에 감고 자신의 비추는 거울을 상상해 보세요. 그 거울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이 거울 앞에서의 솔직한 마주침이 바로 이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에게 가져올 변화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왔나요? 강한 목소리로 방향을 제시하고 결단력 있게 결정을 내리며 카리스마로 대중을 사로잡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네팔의 젊은 예언자가 본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이러한 전통적인 지도자 삶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입니다. 6월에 나타날 이 인물은 충성이나 복종에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를 따르라고 명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우리 내면의 진정성을 일깨우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권위와 지시의 패러다임이 사라지고 대신 반영과 각성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리더십 스타일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입니다. 전통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끌어모읍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지도자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그들 자신에게로 돌려놓습니다. 그의 목표는 추종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와 힘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이 지도자의 영향력은 텔레비전 화면이나 신문 헤드라인을 통해 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대중 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의 영향력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퍼져나갈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중심에서 시작되어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파동과 같이 말입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는 진정한 스승은 당신에게 그의 지혜를 주지 않고 당신 자신의 지혜를 위한 공간에 열어준다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명료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개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 깨달음, 즉 우리 모두가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진실에 대한 각성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기대, 경제적 압박,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이 지도자의 역할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대어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익숙해진 권력과 리더십의 전통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미개 질서에 기반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권위 있는 지도자다 방향을 제시하면 다른 이들이 그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그러한 미개 질서를 해체하고 대신 존재의 힘을 중심에 둡니다. 존재의 리더십, 이 개념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동과 성취에 집중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완전히 바른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는 것이 아닌 존재하는 것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자의 존재감은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과 명료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단순히 있는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리더십의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그 영향력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지도자가 아직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에너지는 이미 사람들의 내면 세계에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본 이름이 공중에 맴돌며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선명하게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꿈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꿈에서 깨어났을 때 평소와는 다른 감각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려는데 가슴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이나 변화의 예감이 솟아오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별하의 물결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전역에서 미묘하지만 분명한 별하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고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내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단적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별하의 물결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잊혀진 기억들이 갑자기 떠오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사람들의 내면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의식이 서서히 눈을 뜨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영적 각성이었습니다. 이러한 꿈의 물결은 특정 연령대나 직업, 사회적 지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도시 거주자와 시골 주민 모두가 이 신비로운 현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순이 한국 사회의 집단적 의식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꿈만이 유일한 징후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감화된 직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깊은 의미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의미 있는 패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내적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나 공포와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다는 깊은 인식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시대 변화와는 달리 이 새로운 주기는 외부 세계의 거대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혁명, 자연재해와 같은 외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훨씬 더 미묘하고 내적인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단적 의식의 진화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그 깨어남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트렌드나 문화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차원의 변화, 인간 의식 자체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역사는 항상 외부적인 변화와 발전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 구조의 변화, 정치적 혁명 등이 역사의 중심을 차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로 퍼져나가는 결합입니다. 이러한 내적 각성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풍차리에 드러났습니다. 이 변화는 강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통합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강제가 아닌 선택의 시대.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지도자의 접근 방식에 왜 그토록 형당적인지를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방식의 변화는 훨씬 더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선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변화,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최근에 여러분의 꿈이나 직관 또는 내적 감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이 보이지 않는 각성의 일부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더 나은 정보, 더 새로운 기술, 더 효과적인 시스템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해왔죠. 하지만 이 모든 외적인 변화들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각성의 물결이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젊은 예언자의 메시지의 핵심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진실입니다. 진정한 사건은 한 인물의 등장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등장이 우리 내면에서 무엇을 일깨우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나 미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의 재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면의 힘과 지혜를 일깨우기 위해 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항상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신화와 종교, 그리고 심지어 현대의 영웅 이야기들까지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혁명적인 측면은 바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구원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도자의 역할은 구원자가 아닌 촉매제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촉매가 반응을 일으키지만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지도자는 우리 내면의 변화를 활성화시키지만 그 변화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는 반드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옛 방식, 즉 분리와 두려움, 경쟁과 소비의 주파수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의식의 차원, 즉 연결과 조화, 공동체와 공감의 영역으로 깨어날 것인가? 이 선택은 투표장이나 시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매일매일의 작은 결정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식 수준을 넘어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확장, 새로운 인식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의식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해결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적 선택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깨어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꽃봉우리가 자신의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에 따라 확장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주요한 추대가 이미 한국 사회 곳곳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소리로 선포되거나 대중 매체를 통해 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조용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초대는 말이나 글이 아닌 존재감으로 전달됩니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에너지,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특별한 무언가입니다. 마치 그 사람의 주변의 평화와 명료함의 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당신은 그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더 깊은 진실에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존재감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할 때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상태로 끌어당겨집니다. 마치 한 개의 촛불이 수많은 다른 촛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깨어남이 다른 이들의 깨어남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진정한 혁명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혁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혁명, 존재 방식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두려움과 분리의 오래된 패턴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연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릴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 삶과 집단적 미래를 형성할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단 한 번의 거대한 결정이 아니라 매 순간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들의 연속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의 끊임없는 알림, 소셜미디어의 끝없는 스크롤, 이견과 주장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말이 아닌 침묵에서 온다면 어떨까요? 가장 심오한 변화가 운견이 아닌 존재감에서 비롯된다면 어떨까요? 예언자라 본 인물과 실제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됩니다. 그들이 묘사하는 것은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가나 강력한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동시에 더욱 강력한 무언가입니다. 이 인물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간에는 깊은 고요함이 감돕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소음까지 잠재우는 평화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끊임없이 달리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멈추고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영삼에 해온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몇 분 만에 그 상태에 도달했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인물이 자신을 특별하게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지 않으며 어떤 종교적 교리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나 구원자로 자처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고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이듬의 상태가 바로 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말로서가 아니라 존재함으로써 가르칩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고요함과 영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방문하는 공간은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긴장과 갈등이 녹아내리고 사람들은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가 떠난 후에도 지속됩니다. 마치 그의 고요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그들도 같은 상태를 경험하고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어떻게 군중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이 그 예언에서 말하는 지도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짓습니다. 그 미소는 빈 웃음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담긴 응답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 질문의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오랜 동양의 영적 전통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의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상태, 존재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동양의 고대 현인들은 이미 이러한 상태의 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에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물의 존재 방식은 바로 이러한 물의 원리를 체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인물과의 만남은 많은 학자들과 영적 탐구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의 고대 문서들을 뒤지며 이와 유사한 인물이나 에너지에 대한 예언이나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양한 전통에서 유사한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예언서인 정감록에서부터 중국의 도교문헌, 티베트의 칼라차크라 판트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전통에서 침묵의 스승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대 문헌은 모두 큰 변화의 시기에 나타나는 말이 아닌 존재로 가르치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대 예언이 모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과 분열, 가치관의 충돌이 극에 달하는 시기,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의식이 깨어나는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문헌들의 발견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 개인적인 환상이나 우연이 아니라 인류 의식 진화의 중요한 단계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고대 문헌들의 발견은 특히 시기적인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많은 문헌들이 특정 시기에 특히 6월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기록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현재 우리 시대와 맞닿은 놀라운 풍찰이 담겨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에 관통해온 이 고대의 지혜는 6월이라는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단순한 날짜 이상의 깊은 변화의 주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고대 문헌 연구가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쓰여진 다양한 경전들이 한 가지 공통된 시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6월, 조용한 횡단의 시기라 불리는 특별한 때입니다. 한국의 정감록에서부터 티베트의 칼라차크라 판트라, 중국의 도교 문헌에 이르기까지 이 고대 텍스트들은 미묘한 빛과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전환의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달력의 한 달이 아니라 인류 의식의 한 단계 도약하는 시간적 창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문헌들이 6월의 순수한 진동의 존재가 나타나는 때로 반복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물리적 형태보다는 에너지적 현존으로 묘사되며 그 역할은 잠자는 의식을 깨우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팔의 젊은 예언자가 이러한 고대 문헌을 접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이 이 오래된 지혜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은 많은 영적 탐구자들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메아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과 연구자들이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가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넘어 중요한 영적 전환점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 에너지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구의 주요 에너지 그리드 시스템이 교차하는 지점들에 오랫동안 추적해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고대 에너지 라인들이 한반도에서 특별한 패턴으로 교차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치 지구의 에너지 체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조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각국의 수도원, 영상센터, 영적 공동체에서는 한국에 관한 직관적 정보와 비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시작되는 이 새로운 영적 에너지가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가 새로운 hin성적 의식 주기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 현상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한반도는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과 분달의 아픔에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처와 분열의 땅이 전 세계적 통합과 각성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의 심오한 균형 법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어둠을 경험한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피어난다는 오래된 지혜가 한국의 사례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도 이 역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깊은 집단적 정서인 한은 단순한 슬픔이나 원한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깊은 영적 변화의 잠재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한의 에너지가 이제 변환점을 맞이하여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의식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언과 발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네팔 예언자의 마지막 메시지에 담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모든 화려한 비전과 장대한 예측을 넘어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젊은 예언자는 자신의 비전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새삼을 밖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 중 누가 새삼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 올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끼어있는 자들에게 인식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름이 아닌 조용한 부름으로 끝납니다. 당신은 영혼의 눈으로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25년 한반도에 충격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이미 정확히 예언한 소년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점성술 천재 아비갸 아난드입니다. 그의 최신 예언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흐름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세대가 왜 지금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인도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아비갸 아난드는 누구인가? 우리 삶에서 가끔 멀리서 온 메시지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소년의 목소리가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아비갸 아난드,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아비갸는 단순한 소년이 아닙니다. 14세의 나이에 그는 이미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019년 그가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면서 웃음소리는 경애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6개월 전에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산 시기와 영향까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2020년 주식시장 붕괴, 2022년 세계적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크라이나 위기까지 이 모든 일을 그는 미리 내다봤습니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예언이 현실화되면서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정부 관료들도 그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는 소문이 있으며 여러 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지난달 그는 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방송은 단 몇 시간 만에 5천만 뷰를 기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그를 신성시했고 다른 이들은 그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은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는 걸까요? 그의 비밀은 고대 인도의 지혜에 있습니다.
아비게는 5세부터 베다 점성술을 공부했고 9세에 이미 마스터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베다 점성술은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인도의 고대 과학으로 천체의 움직임과 인간사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합니다. 그는 단순히 별자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방법론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베다 점성술로 천체의 정렬과 에너지의 흐름을 읽습니다. 둘째, 천문학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과학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셋째, 역사적 패턴을 연구하여 과거의 사건들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이해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비게는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수천 년간의 역사적 사건들을 천체의 위치와 연결지어 분석하고 그 패턴을 현재와 비교합니다. 그의 방법은 동양의 직관적 지혜와 서양의 분석적 접근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놀라운 연결점에 도달했습니다. 왜 인도의 어린 예언자가 갑자기 한반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비게는 최근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구의 에너지 중심은 시대에 따라 이동합니다. 과거에는 이집트, 그리스, 로마, 중국 등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21세기 초반에는 미국이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 에너지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 한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변화가 아니다. 영적인 변환의 시기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치유의 과정이 전 세계적인 영적 각성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에 공기 중에 감도는 새로운 에너지를 아비게의 예언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게가 예측한 다가오는 6월, 새로운 한국 지도자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6월, 새로운 한국 지도자의 등장 역사는 동조 한 사람의 등장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한 달 후면 우리는 그런 역사적 순간에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비게 아난드가 예견한 6월의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 익숙한 공약들, 익숙한 정치적 수사. 하지만 아비겔은 이번 선거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형태는 유지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게의 핵심 예측입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인물이 기존 정당 구조나 정치적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좌우의 대립,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미디어나 정당 구조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기술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직접 교류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마치 옛시대 마을 관장에서 모든 주민들과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던 방식이 현대 기술을 통해 부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이는 진정한 집단 지성에 활용하려는 시도입니다. 아비게는 이 지도자가 국민의 지혜를 믿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중을 풍지하거나 조작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집단적 지혜를 정책 결정의 중심에 두려 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또 다른 특징은 물질적 성장과 정신적 발전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경제 성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사회적 화합, 정신적 웰빙,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아비게는 이 지도자가 기술과 영성의 통합자라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간의 정신적 성장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과 같은 기술들이 단순한 편의나 이윤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과 영성을 분리된, 심지어는 대립되는 영역으로 여겨왔습니다. 한쪽은 물질적 세계를, 다른 쪽은 정신적 세계를 다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비가는 이 두 영역의 통합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은 인간의 외적 능력을 확장하고 영성은 내적 능력을 확장합니다. 이 둘이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이것이 아비가가 예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게는 이 변화가 전 세계적인 리더십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는 경쟁, 성장,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리더십 모델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력, 지속 가능성, 웰빙을 중시하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변화의 선두에 설 것입니다. 아비가에 따르면 한국은 동양의 정신적 지혜와 서양의 기술적 혁신을 결합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이 두 세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인류 역사에는 이와 유사한 변환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과 과학이 융합되었고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성과 경험이 통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과 영성이 만나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나요? 물질적 부여만에 약속하는 지도자, 아니면 영혼의 성장까지 고려하는 지도자? 다가오는 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앞서 하늘의 별들이 이미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무수한 별들이 단순한 빛의 점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비게 아난들은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현상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목성과 금성의 특별한 만남이 지금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도 행성의 위치는 38년 전인 1987년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1987년, 그 해는 한국 현대사에서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해입니다. 6월 민주항쟁,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리고 현대의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시기입니다. 아비게는 이 천추적 일치가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글들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목성은 확장, 번영, 기회를 상징하고 금성은 조화, 균형,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 도 행성이 특정한 위치에서 만날 때 사회적 변혁과 새로운 가치관의 탄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숫자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동양 천문학에서 38년은 대주기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이 기간 동안 우주의 에너지가 한 사이클을 완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주기를 알고 있었고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했습니다. 1987년의 심은 민주주의의 씨앗이 이제 38년의 성숙기를 거쳐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꽃을 피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비게는 이것을 민주주의 2.0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의 민주주의가 다수결과 대의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민주주의는 집단지성과 직접 참여에 물질적 성장보다는 전인적 발전을 중심에 둘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이 주기가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비게는 이 시기가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같은 천체 배열하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들을 보면 사회적 격변, 자연재해, 경제적 불안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성과 금성의 이번 배열은 약 5개월간 지속될 것이며 그 절정은 6월 중순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내리는 결정대, 특히 선거에서의 선택이 앞으로 38년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비게가 한국의 선거에 특별한 주목을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천체의 움직임과 지상의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은 수천 년 동안 관찰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시리우스별의 출현과 연결지었고 마야인들은 금성의 주기를 통해 농경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천문 관측은 국가 운영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러한 연관성을 미신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천체의 움직임이 지구의 자기장, 기후 패턴, 심지어 인간의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의 접근법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통찰을 결합한 것입니다. 천체의 영향력은 우리의 운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비가의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들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할 뿐,
그 길에 걷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은 정치적 실험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에 따르면 이번 천체 배열은 전통적인 정치 체제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실험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 결정, 가상현실을 포함한 시민 참여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더욱 깊이 실현하기 위한 시도들입니다. 모든 시민의 목소리가 평등하게 반영되고 집단의 지혜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다가오는 선거가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닌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장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혁신적인 민주주의 실험실에서 어떤 기술들이 사용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치 참여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 오래된 질문에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별들이 예고한 대로 다가오는 선거는 단순한 투표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실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아비게 아난들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가상현실, VR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이것은 상상만 하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이런 시스템의 테스트를 비공개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가상현실 투표란 어떤 것일까요? 유권자들은 집에서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 투표소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후보자들의 홀로그램을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정책을 3D 시각화로 체험하며 더욱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민주적 참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혁명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모든 투표는 암호화되어 분산 완장에 기록되며 누구도 조작할 수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면서도 개인의 투표 내용은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이는 선거 불신과 조작 의혹이라는 오래된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비게는 인공지능이 이번 선거에서 전례 없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소셜미디어, 검색 데이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유권자들의 진정한 관심사와 우려를 파악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여론이 아닌 사회의 깊은 곳에서 흐르는 집단 의식의 흐름을 읽어내는 작업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단순히 여론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지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비게는 이러한 기술적 혁신 속에서도 결정적인 요소는 인간의 참여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역사적 중요성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구체적으로 58%라는 숫자를 언급하는데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에너지의 임계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58%의 국민이 진정한 의도와 관심으로 투표에 참여할 때 집단 의식의 변환이 일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결합이 아니라 사회의 에너지 장이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아비가의 이 말은 단순한 점성술적 예측을 넘어 집단 의식의 물리학에 대한 풍차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58%일까요? 아비겔은 이 숫자가 황금 비율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58%는 대략 1.618의 역수인 0.618과 가깝습니다. 자연계에서 조화와 성장의 비율로 알려진 이 숫자가 집단의식의 임계점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대선 투표율은 60에서 80%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투표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비가의 예측대로라면 이번 선거에서 58%라는 미묘한 경계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영적 혁신이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높은 디지털 문해율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깊은 영적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첨단 기술과 고대의 지혜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미래 민주주의의 원형에 탄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한국의 실험은 전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아비게는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성공을 거둔다면 향후 5년 내에 적어도 27개국이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글로벌 민주주의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이며 한국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미래가 기술로만 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단순한 선택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시험에 어떻게 참여하실 건가요? 선거와 기술의 만남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상상해 보셨나요? 그런데 아비게는 이 기술적 혁신보다 더 긴급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자연의 힘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때로는 속삭임으로, 때로는 포효로 기술과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더 큰 위기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이 오면 한반도 남불은 자연의 강력한 힘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 변화에 집중하는 동안 하늘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7월의 남한 전역, 특히 남부 지역에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마가 아닌 지난 50년간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집중호우가 될 것입니다. 평균 강수량의 3배에 달하는 비가 단 일주일 만에 내릴 것이며 이로 인해 영남과 호남 지역의 산간지대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사태는 마을 전체를 덮치고 농경지를 파괴하며 수천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 재난은 자연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사회 기반 시설이 이 시험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비게는 이 질문에 우려스러운 답을 제시합니다. 남부 지역의 노후화된 댐들 중 최소 3곳이 범람할 위험에 처할 것이며 그중 한 곳은 부분적 붕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보로망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영호남을 잇는 주요 고속도로 구간이 침수되거나 산사태로 인해 끊길 것이며 이로 인해 물류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량과 필수품의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력 시스템의 취약성입니다. 남부 지역 변전소 5곳이 침수 위험에 처하게 되며 이로 인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기 없이 며칠을 보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없으며 에어컨도 돌아가지 않는 한여름, 이러한 자연재해와 기반시설 붕괴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7월 재해 이후 3개월간 한국 경제는 약 2.7%의 긴급 수축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이 될 것입니다. 특히 건설, 관광, 농업 분야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며 이로 인해 약 15만 개의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들이 증가하고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압력이 커질 것입니다.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는 취임 직후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대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 방향이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비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다. 집단 의식의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우리의 사회가 어떤 가치에 기반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재난으로 인해 사람들은 물질적 소유물보다 공동체와 인간관계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웃을 돕고 자원을 나누며 함께 재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결속이 형성될 것입니다. 또한 이 위기는 우리가 자연과 맺는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대상이 아니다. 조화롭게 공존해야 할 파트너로 이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단순한 관념적 변화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과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재생에너지, 탄력적인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재건 과정과 사회 혁신에 주목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도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비상기획이 있으신가요?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교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러한 자연의 격변 속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갈등의 땅에서 평화의 중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적 충돌 이후 한반도가 평화의 산실이 되는 여정은 이미 그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자연의 격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한반도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갈등과 분달의 상징이었던 이 땅이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놀라운 전환이 시작됩니다. 2030년에서 2032년 사이 전 세계는 심각한 지정학적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원 검증, 이념 갈등, 기후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가 간 긴장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한반도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랜 분단과 갈등의 경험이 한국에 특별한 중재 능력을 부여합니다. 남북한은 공식적인 통일이 아닌 상징적 재통합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외교가 태동하는데 이는 정치적 통합보다 영적, 문화적, 기술적 협력에 중점을 둡니다. 판문점에 설립되는 평화혁신센터는 이러한 협력의 상징이 됩니다. 이곳에서 남북한 과학자, 예술가,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남북 공동 디지털 화폐의 개발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반도는 국제평화회의의 주요 개최지로 떠오릅니다. 이전의 갈등 당사자들이 한국의 중립적 토양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새로운 세계 질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됩니다. 이러한 평화적 절항과 병행하여 글로벌 금융 시스템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던 초기 암호화폐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의 디지털 화폐가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은 높은 에너지 소비와 제한된 시용성으로 인해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대신 자원 효율성과 확장성을 갖춘 새로운 분산형 플랫폼 기반의 화폐들이 부산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가치 교환과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는 도구로 발전합니다. 동시에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주류로 자리 잡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과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도 2026년까지 완전한 디지털 원화를 출시할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진화합니다. 초기의 단순한 거래 기록 시스템에서 벗어나 윤리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내재한 시스템으로 발전합니다. 가치 기반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금융거래에 인간적 차원을 부여합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강화 기반 디지털 화폐는 이러한 흐름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남북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 화폐는 점차 국제적 신뢰를 얻으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2035년까지 약 120조 원에 달하는 해외 투자가 한반도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자금은 단순한 투기 자본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평화 구축 프로젝트, 인도주의적 기술 개발에 투자되는 의미 있는 자본입니다. 한국은 물질적 부와 영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의 선구자가 됩니다. 평화와 금융의 혁신은 별개의 현상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변혁의 일부입니다. 갈등에서 조화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물질적 성장에서 전인적 풍요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이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단계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이러한 외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질주의를 넘어 더 깊은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각성이 시작됩니다. 한국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정신적 혁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느껴지는 공허함이 한국인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외적 성취를 넘어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기술 강국에서 영적 선진국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명상 기법,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생활 방식,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사회적 실천이 새롭게 조명받습니다. 물질과 정신, 기술과 영혼의 균형을 찾아가는 이 여정은 한국의 글로벌 혼돈 속에서 인류 재생의 살아있는 모델로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입니다. 이 예언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초대장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위기와 재탄생 사이에서 한반도는 새로운 인류의 심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 번영만을 추구하던 시대는 저물고 내면의 풍요로움과 생태적 지혜가 굽히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변화의 물결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가짜의 자리에서, 가짜의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별 안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선택의 미래를 찬조합니다.